사실은 두산이 이 경영에 참여한 이후에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그런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인프라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특성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공계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들도 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대학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학 협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 이런 분리된 그런 기능이 아니고 외국에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따라나가야 되는 벤치마킹해야 되는 그런 그 대학들은 대부분이 밸리를 가지고 있고 교육으로부터 연구로부터 그것이 통합된 결과 가지고 사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엔트러프리너십을 구현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밸리가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스피노프가 만들어지고 프랙티스가 만들어지고 다시 대학으로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현재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대학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학에서의 그 어려운 사항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혁신이라는 그런 꼭지, 그리고 기업가 정책의 꼭지, 이 꼭지야말로 우리나라, 특히 우리 대학이 정말 치고 나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업을 해본 분하고 해보지 않은 분하고는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할 때도 그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그럼 내 능력 한계도 알게 되고, 나의 재능도 알게 되고, 정말 나한테 기업가 정신이 얼만큼 내재되어 있는지도 깨닫게 되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도 알게 되고, 또 창업을 하고 나서 성공하는 것 10개 중에 한두 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있고, 결국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지만 그 지금 창업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을 통한 대학의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분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별도의 트랙을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 트랙이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산학 트랙을 만들었는데, 또 산학 트랙에 좀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창업 트랙 이렇게까지는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산학 트랙이라는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이 창업을 좀 독려하는 상황이면 훨씬 더 대학이 좀 유연하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수님들한테는 제도를 통한 어떤 변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통한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가면 중앙대학교가 어떤 그 창업의 어떤 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생존할 것인가, 그걸 다루는 문제가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바로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피터 드러커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본다면 그걸 기업가 정신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대한 의지, 어떤 그 기업가 정신 DNA 타고난 사람들이 교수나 학생이나 있다면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학교에서 창업을 해볼 수 있게,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대학에서 창업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기까지 좀 드라이브 해주시면 정말 훌륭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미래융합원 같은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그 계속해서 매 학기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계속해서 관련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라, 뭐 이런 부분 일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져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BK 같은 데 상당히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걸 욕심을 내서, 사실 미래융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학협력단과 뭐 캠퍼스타운 사업 이런 팀하고 잘 엮어서 창업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융합형 창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원펫 지금 현재 대표 맡고 있는 이찬수고, 아직 졸업생은 아니고 현재 지금 재학생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이 저희가 학교에 교내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창업을 경험해 보니까 뭐 지역 창업 공간 관련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약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학생들 질문을 세 분을 연속으로 한번 시리즈로 한번 받고 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듣고 우리 총장님께서도 지금 창업 공간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따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효훈 이사님 카비랩 계세요? 예. 질문을 좀 짧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카비랩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효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서 이제 친구들 좀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창업을 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어려운 문제는 인력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또 뭐 여러 지원 사업들도 있고 인력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쉽게 모아서 나름 필수 인력은 다 가지고 창업을 하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좀 스타트업으로 좀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아니 연속으로 우리 학생 졸업생 창업가들 몇 분 질문을 동시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니온 박준호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움에서 CTO를 맡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앞서 분들은 이제 뭐 지역 상생과 같은 조금 고급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조금 저렴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박한수 대표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주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탈자도 생기고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직원분들 혹은 같이 코파운딩한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두고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인력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글로벌 회장님하고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인재 수급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외국에서도 인재 수급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 대한 그런 리크루트가 어쩔 수 없이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도 시리즈 A를 이제 메이저 투자자한테 받은 다음에 MBA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괜찮은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30명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부모님이 가지 말래요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대기업에 있으니까. 그런데 B가 지나고 C가 되면 대기업에서 이사급들이 지원을 해서 오십니다. 저희도 영입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성장에 맞춰서 그런 인력 수급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노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노무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다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저는 이제 바람은 좀 있습니다. 학교가 변리라든지 노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가 있으면 해결이 될 문제를 저희끼리는 너무 어렵게 결국은 위원회까지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저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학에
추구하는 방향하고 잘 맞는다면 결국 시스템화가 저도 중대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양한 그런 국내의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다 내재화에 힘이 들기 때문에 구글링해서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영역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쯤에서 또 이제 총장님께서 아마 등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에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서 같이 제가 좀 읽어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형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졸업생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졸업 후 창업을 한 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재학 중에 그 창업가 정신을 키워주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커리큘럼이 아니면 학교 내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직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의견을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는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그 질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무적인 문제하고 덧붙여서 좀 총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우리 이건영 씨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창업이라는 게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다양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과 창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산단과 캠퍼스타운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이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시스템을 한번 이번 기회에 이 토크 콘서트를 기화로 한번 전반적으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아까 잠깐 뒤에서 질문하셨던 공간 이슈도, 사실 공간 이슈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대학교가 지금 산단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창업팀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캠퍼스타운 사업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창업팀이 한 40팀, 그러면 한 140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공간을 저희가 무한정 공급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공간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라도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으니, 하여간 그 창업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산단이라든지 캠퍼스타운 사업에 끊임없이 문의를 하시고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고, 또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한테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더 학생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우리 고중혁 산학협력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창권 의료원장님 여기 보니까 계시는데, 그 사실 미국 대학들이 우리 교수나 학생들 뭐 다 기술사 학과가 잘 이루어지는 게 TLO 기술 이전 조직,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잘 돼서 인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아까 기술지주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술지주 자회사가 한 5개 정도잖아요. 이게 뭐 사실 아직은 좀 많이 갈 길이 좀 먼 건데, 좀 우리 산단에서 좀 파격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뭔가 기술 사업화 드라이브를 한번 걸기 위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좀 혁신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창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교육의 어떤 융합적인 복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모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학생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그런 그 공부의 꼭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희 산단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 나와서도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는 게 현재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대학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중심의 대학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창업이라 항상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업은 뭔가를 잘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하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까 뭐 사람 얘기 나오지, 자금 얘기 나오지, 마케팅 얘기 나오지, 뭐 깝깝한 얘기 투성이에요. 근데 제가 왜 닥치고 창업하라고 하냐면 창업을 해보면 그 깝깝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 절실함, 그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러면 그런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냥 창업이 일상화되어 있고 분위기가 그런데 그리고 창업 공간도 쉽게 내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리고 창업자가 쉽게 투자해 주더라. 그 정도는 우리 기성세대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대학에서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런 닫힌 교육의 방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암기한 것을 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교육이 아니고, 교육은 밖에 있는, 그 지식은 밖에 있는 거다. 내가 그 밖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교육 속에서 배워야만 그것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창업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창업이 별도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연구와 다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욱 해보게 됩니다. 창업에 대한 것은, 창업은 어떤 유행 같은 이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되는 게 창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 있는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그런 창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느낌을 피부로 느끼면서 자주 접한다면 조금 더 창업이 유행이나 아니면 대안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정말 한번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생에 한번 이런 창업을 해볼까, 이런 게 생소한 게 아니라 창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늘상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이 첫 시작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클로징하는, 바로 옆에 회장님께서는 이미 그 경험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시작을 한 초보자일 뿐인데 너무 부럽고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런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창업 교육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제 학교에서 워낙 멘토링도 많이 잡아주시고 이제 선배 창업가들 부르셔가지고 이런 토크 콘서트도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약간 학생분들 약간 이랑 저희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거나 직접 좀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수업을 만든다면은 뭔가 그런 학생분들이 직접 창업팀이랑 대화하고 뭔가 이런 좀 접점을 좁혀 나가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 관악구와 동작구에는 뭐 서울대와 숭실대와 중앙대 이렇게 나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들이 이렇게 몰려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가까운 뭐 요즘에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서남권 밸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뭐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굉장히 많은 벤처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엮는 이런 부분들을 뭐 대학들이 같이 공동으로 좀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추진단에서는 뭐 학생들 이게 이 재학 이게 교육부 지원은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재학생인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캠퍼스타운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아니면 지역의 청년이든 모두가 함께 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일자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랭킹 싸움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은 무슨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랭킹에서 나오는 결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각 대학,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엮으면 우리가 뭐 랭킹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가는 것이 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영하신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융합 정신을 내가 어떻게, 네트워킹도 포함해서 이런 거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거가 결국 사업까지 이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